수열을 잠깐 하겠습니다. 수열을 먼저 하는 이유는 사각함수를 그 전에 좀 해놨기 때문에 한 바퀴 돌고 다시 이렇게 돌려고 하는 거니까. 자, 수는 수의 나열인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날라다니냐?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규칙을 일반화하는 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이 규칙에는 이제 덧셈이랑 곱셈이 제일 많이 이제 쓰이거든요. 등차, 등비 약간 이런 계열로. 뭐 전체적이고 그런 얘기들은 모르진 않겠지만 않을 테니까 그건 이렇게 넘어가고 필요한 것만 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 3, 5, 7, 11 이런 수열이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라는 거예요. 저렇게 나온 수열에서 몇 번째가 뭐야, 천 번째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걔가 뭔지 알아내거나 또는 반대로 이 숫자가 있는데 얘는 몇 번째야 라고 하는 규칙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보면 더하기 1을 했고 더하기 1을 했고 더하기 1을 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같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요거를 항으로 나타내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가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일반화라고 해서 여기 n번째 항이라는 녀석을 찾을 거예요. 여기 이제 첨자로 번호가 붙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등차는 일정한 숫자를 이렇게 더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해보면 얘가 A라고 하자고요. 첫 번째 항이 A다. 그러면 그 다음 번째 항은 D를 하나 더한 녀석이고 그 다음 번째 항은 D가 2개, 다음 번째 항은 D가 3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규칙을 찾아볼까요? 1일 땐 D가 없어요. 2일 때 D가 하나, 3일 때 D가 2개, 4일 때 D가 3개. 그래서 얘가 첫 번째 항에다가 n-1의 D를 더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근데 요거는 뭐 다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일단 일반항이 지금 한 것처럼 하면은 첫 번째 항과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이걸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dn에 플러스 a-d라고 적죠. 그래서 얘를 보통 an을 우리가 an 플러스 b 형태, 즉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나면 얘는 등차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이 a가 등차랑 같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등차 수열을 물론 이렇게도 나타내기도 하지만 보통 성질로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다음 항이 그 전의 항에서 어떤 일정한 숫자를 더 하는 거야. 같은 얘기로 다음 항에서 그 전의 항을 빼면 일정한 숫자가 나올 거야.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쓰면 다음 항에서 그 다음 항을 뺀 녀석이 다음 항에서 지금의 항을 뺀 녀석이랑 일정하다라는 얘기를 쓸 수 있고 요걸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가운데 항의 2배가 앞에 항과 그 뒤에 항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랑 둘이 더하면 6인데 3의 2배, 10인데 5의 2배, 6인데 왜 16이야? 9로 가야지. 아무도 뭐라고 안 했고 14인데 7의 2배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도 잘 나중에 우리가 정만식 가서 쓰는 거긴 하지만 미리 알아두면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그냥 우리가 여기서 쓰는 요 일반항 요거 하나만으로도요 되게 많은 문제를 풀어요. 뭐 몇 번째 항부터 100보다 크냐, 몇 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냐, 몇 번째 항부터 양수가 되냐, 절대값이 포함된 형태의 문제는 어떻게 푸냐. 그래서 이걸로 이제 연립방정식의 형태를 문제를 많이 푼다는 거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요 과정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요 얘기를. 왜 일반화가 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등차수열이랑 등비수열을 풀 때 항상 공식화된 문제로 자꾸 풀어요. 그러면 이 과정이 자꾸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나중에
표면화로 드러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나중에 이제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로 갔을 때도 야, 일반항이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가 중요해지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수열의 합을 이따 선생님 잠깐 설명하겠지만 합을 써먹을 때 특히나 이제 그런 패턴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별거 아니었는데 문제로 주어지면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또 하겠지만 이제 여기서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세 수가 등차야 라고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준다고요? A 더하기 B 이렇게 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세 개를 줘도 상관없지만 보통은 이 문제를 풀기에 가장 좋은 현명한 답은 요거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요. 저걸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요 세 개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요걸로 푸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근데 요렇게 풀었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경우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A가 첫째 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A를 구해놓고 A를 첫 번째 항에다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많이 납니다. 그런 형태의 문제들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개 풀어볼까요? 그때 거기서 풀만한 문제가 뭐 있냐라고 한다면 아까 몇 개 좀 풀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풀었기 때문에 앞에는 그러니까 유형 3번이 이제 절대값 항이 주어진 등차 수열이죠. 그런 형태들 조심하시고 유형 4가 조건을 만족하는 등차 수열인데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중에 수능이나 모의고사 형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건 쉬워요. 몇 번째 항부터 100을 넘냐, 몇 번째부터 음수냐 이런 형태로 가는 건 L이 딱 떨어지진 않지만 거기서부터 결정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등차 중앙도 비슷하죠. 등차 중앙의 활용 파트도요. 미칸덕지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이제 식만 잘 정리를 하시면 A, B, C를 구하지 않고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216페이지의 유형 5번을 잠깐 하나 풀어볼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 앞까지는 솔직히 얘로 다 푸는 거예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으로. 그리고 일반항 찾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수원 처음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요 얘기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화하는 문제 연습을 시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수열을 배우면 등차랑 등비가 다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등차 등비는 수열 내에서의 아주 그냥 부분인 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차 등비를 풀면서 규칙을 찾아서 일반화하는 연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다른 사람들이 못 찾고 있는 규칙을 줬을 때 내가 그걸 찾아서 일반화할 수 있어? 라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처음이나 마지막에. 자, 거기 이거 하나 풀어볼까요? 만약에 1223번 같은 경우를 잠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죠. 73이랑 169 사이에 31개의 숫자를 넣었어요. 다행이네요. 여기는 숫자를 그래도 정해줬으니까. 이렇게 해서 31까지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169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린 뭘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열 문제를 풀다 보면 모든 수열을 다 AN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X가 아니고 다른 문자로 주면 못 풀듯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할 거예요. 얘가 첫 번째 항이야. B1으로 잡는 거죠. 얘가 두 번째 항이네. 얘가 세 번째 항이네. 얘가 네 번째 항이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가 하나씩 밀려났죠. 1일 때 2, 2일 때 3, 3일 때 4. 그럼 얘가 B에 32가 되고 얘가 B에 33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3개의 항이 있다고 치시면 돼요.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지금 내한테 주어진 게 뭐냐면 첫 번째 항이랑 얘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항 Bn을 찾아요. Bn은 73에다가 n-1을 하고 여기다가 D를 하는 형태죠. 근데 33번째가 나와있잖아요. 그럼 여기 33을 써요. 33을. 그럼 73에다가 32에 D를 했더니 걔가 169더라 하는 얘기죠. 그럼 32는 넘기면 얼마냐? 96인가요? 이렇게 돼요. 따라서 D가 3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1번은 공차가 얼마냐니까 여기서 답이 바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보통 여기서는 뭘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야, 그러면 5번째 항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넣을 거잖아요. 여기 B잖아요. 그럼 내가 바꿔놨으니까 5번째 항이면 B에 6을 구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73에다가 5 곱하기 3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일반항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수열을 또 만들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물론 그나마 가장 쉬운 걸 푼 건데 이런 형태의 문제들, 그 다음에 등차 중앙의 문제들, 등차 중앙의 활용 문제들 같은 것도 보시면 됩니다. 유형 8번이 이거예요. 유형 8번이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가자면 거기 1238번 있죠?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110이래요. 그럼 봐봐. 얘랑 더하면 A가 바로 나와요. A가 4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푸는 거거든요. 각 수의 제곱의 합이 56일 때요. 여기다가 4 놓고 제곱한 다음에 D를 구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다고요. 조심해야 하는 건 뭐라고요? A가 첫 번째 항이 아니라고요. A랑 D를 구해놓고 답을 다른 걸 쓰지 말라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 수가 등차다 라고 하면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좀 어렵죠? 그때는 이렇게 푸시는 게 좋아요.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놓으시는 게 편합니다. 이때 근데 공차가 D가 아닙니다. 이때 공차는 ED가 되는 거죠. 약간 이런 형태로 바꾸시는 게 편합니다. 될까요? 그 다음에 합을 잠깐 할까요? 요 합까지만은 할게요. 합까지 하고 등비도 다음에 할까? 일단 거기까지 하고 풀고 나서 다시 얘기하죠.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계산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게 까다롭게 나온다라고 하면 수열이 진짜 피 튀길 수 있어요. 충분히 계산을 더럽게 만들. 아니 일반항만 잘못 만들어도 그냥 뭐 한만 계산하는 것만 해도 되게 더럽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이미 수능에서도 더럽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미 재작년부터 수능에서도 수열 파트는 계속 계산이 더럽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에서도 무조건 더럽게 나올 수 있죠. 자, 수열의 합을 잠깐 얘기할까요? 이따가 또 시간이 되면 동비를 하던가 아니면 동비는 다음 시간부터 해도 상관없고요. 자, 합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SN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A1, A2 어떤 수열이든지 간에 그 수열을 n번째까지 더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런 뜻이잖아요. S1이면 첫 번째 항이고요. S2면 공식으로 외우면 안 돼요. 이제 옛날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S3가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SN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AN 이렇게요. 그럼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얘도 하나의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AN만 수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수열의 합 자체도 하나의 수열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수열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이건 나중에 이제 또 써먹을 거고요. 자, 그냥 바로 갈게요.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SN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항 주어지고 공차 주어지고 n이 주어졌어요. 그럼 SN 뭐예요? 외우고 있죠. 증명할 거예요 지금. 2분의 n에 2a 플러스 n-1의 d 형태를 띈다는 거죠. 이렇게. 볼까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A 알고요. 끝항이라고 해요. 요게 n번째 끝항. 마지막 항. 알고 n을 알아요. SN이 2분의 n의 a 플러스 n이라는 거죠. 이렇게. 같은 식이에요, 둘이. 자, 왜 저렇게 나오는지를 할 거예요. 이걸 예전 같으면 선생님이 한번 설명하고 아유 그냥 공식 외워 라고 하겠지만 바뀌었어요. 이제 이 과정이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수열에서 왜 일반항이 이렇게 나와 라고 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처럼
수열의 합도 얘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 왜 이렇게 나왔을까의 그 과정에서의 문제를 뽑아내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해보셔야 됩니다. 자, SN이 요거니까 등차란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가 A예요. 두 번째 게 A 플러스 D, 세 번째 게 A 플러스 2D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이 A 플러스 N-1의 D가 돼요. 근데 얘를 거꾸로도 더할 거예요. 반대로 이제 반대로 가잖아요. 뒤집어서. 여기가 A의 N-1의 D. 여기가 A의 N-2의 D 형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기가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더해서 내가 구하는 게 두 개가 나올 거고, 자, 얘랑 더하면 2A 플러스 N-1의 D라는 게 N개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여기도 똑같은 거 이런 식으로. 따라서 2로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나중에 그 선생님이랑 뭐 모의고사 문제를 풀던가 아니면 3학년 되기 전에 수원을 정리할 때 내가 이 파트에 대해서 생각보다 되게 많은 얘기를 할 거거든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나중에 이제 뭐 모의고사 문제를 풀던가 아니면 문제집에 내신 문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설명을 해주겠지만 생각보다 얘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같은 얘기거든요. 보세요. 여기도 내가 SN을 이렇게 준 거죠.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이 L이었으면 그 전에 이렇게 L-D 형태로 띈다는 거죠.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네, SN을 거꾸로 쓸 거예요. 여기다 L을 쓸 거고 여기가 L-D를 쓸 거고 L-2D를 쓰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A 플러스 D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위아래를 더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2의 SN이 A 플러스 L이라는 녀석이 N개가 나오더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자, 한 가지만 딱 얘기를 할게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들어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이 얘기도 그렇고 이 얘기도 그렇고 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만약에 L이라는 녀석을 일반항인 A 플러스 N-1의 D로 두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차피 얘랑 똑같아져요. 같은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자, SN을 내가 S5를 잠깐, 아니 6을 잠깐 볼게요. 6 이렇게. 6이 있어요. 그럼 얘가 이거잖아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여섯 번째 걸 더한 거예요. 그죠? 항이 6개예요. 등차라고 합시다. 등차 수열일 때. 여기서 성질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는 여기가 보다 좀 더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 지금 숫자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6개니까 이 방법으로 쓰면 얘가 결국엔 이거잖아요. 아, 오케이. 2분의 6이야. 그럼 첫 번째 거랑 여섯 번째 거 더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맞잖아요. 이걸 쓴 거니까요. 그쵸? 보통 저렇게 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게 같아요. 보이세요? 봐요.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 같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더하면 다 같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얘랑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얘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요 녀석이 시작이에요. 등차 수열 합에서 이걸 가지고서 풀 수 있는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일반화를 잘 생각하셔서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야. 물론 공식만 알면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얘기하지만 수열에서도 일반항 구하는 거 그냥 되게 쉽게 구하셔야 되고요. 일반항에 나와 있으면 거기 성질도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합도 이렇게 전개돼 있으면 이런 것들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얘기해요. 계산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여기 계산 한번 틀리면 끝이잖아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 하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 계산이 매우 중요한데 수열이다 보니까 합도 계산해야 돼, 일반항도 계산해야 돼, 몇 번째도 계산해야 돼. 뭐 물론 다른 데도 계산이 맞아요. 근데 다른 계산보다는 몇 줄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산이. 그러면 시간적인 할애가 더 필요한 단원이라는 거죠. 그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것들을 잘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서 그래서 등차 수열 합의 일반항이란 게 유형 9에 써있는데 요거는 요 두 공식, 요 두 개의 공식만 있어도 대부분 풀 수 있는 게 유형 9번 패턴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음수로 넘어갔을 때 절대값의 합으로 계산하는 것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서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고 갈까요? 자, 근데 이건 지울게요. 이건 지울게요. 이거는 할 줄 알 테니까 이거 지우고. 아까도 내가 그 얘기를 했었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반항 AN,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 AN이 이거 이렇게 쓸까요? PN 플러스 Q 형태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녀석이 공차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SN이라는 녀석은 N에 대한 몇 차식일까? 라고 한다면 SN은 N에 대한 2차식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C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죠. 상수, 항에 대한 거. C의 존재 여부. 근데 보통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를 전개해 보시면 알아요. 이게 2분의 D의 N의 제곱에다가 2분의 2A-D의 N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2분의 공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차가 2A. 여기랑 달라요. 조심. 근데 이런 2차 형태가 나오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만약에 1번 공차가 양수예요. 그럼 얘는 2차 곡선을 그려요. 이렇게. 근데 실수가 아니고 자연수잖아요. n이라는 게.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꼭지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거나 또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 진짜 꼭지점이거나 이런 식으로. 매칭으로 가던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찾는 문제가 나와요. 또는 2번에서 이번에는 공차가 음수예요. 그럼 그래프가 역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찍고 넘어갈 수도 있긴 하고요. 아니면 꼭지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찍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찍으니까 아니겠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럼 최소값을 결정할 수 있다면 여긴 최소, 여긴 최소,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대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여기 최대 값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선생님 2차 함수를 만드시면 돼요. 꼭지점 찾으시면 됩니다. 요 값이 어디냐, 요 값이 어디냐, 요 값이 어디냐가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생각을 해봐. 공차가 양수예요. 그럼 어딘가부터 계속 이게 값이 이렇게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물론 음수였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1, 2, 3번째 여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럼 최소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부터가 갑자기 값이 꺾이죠? 봐봐. 내려갔다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때가 만약에 M일 때라고 하자고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는 M까지 합이죠. SM이 6일 테니까. 그럼 여기는 SM 플러스 1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계속 내려왔어. 그럼 일반항이 계속 작아졌다는 얘기죠. 음수였다 갑자기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최소값을 구할 때
몇 번째 항부터 양수가 되는지 찾으시면 돼요. 거기가 여기예요. 즉,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아, 그래? 그럼 A에 n 플러스 1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터졌다는 얘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 전까지는 음수였다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여기가 만약에 n이 m이었어. 계속 봐봐. 올라갔단 말이야. 왜? 공차가 음수니까 값이 점점 작겠지만 올라갔겠지. 일반항까지. 그 다음부터 대신 내려왔잖아요. 여기일 때가, 즉, A의 n 플러스 1이 뭐? 음수였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 방법으로 찾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제곱식으로 푸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게 되게 더럽다고. 내가 알겠잖아. 계산 되게 더러워. 저 완전제곱식 푸는 게. 그리고 최소값 찾지 마. 여기 안 묶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SN이 뭐 이렇게 나왔어. n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n 이렇게 나왔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로 가자. 마이너스 7n으로 나왔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봐요. 묶을게. 이렇게 하잖아. n-2분의 7에 제곱하고 뭐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뭐 얼마 나올 거 아니야. 쓰지 말라고. 여기 마이너스 4분의 49 나오겠지. 이렇게. 그럼 얘가 중요해요? 얘가 중요합니까? 얘가 중요하지 않아요. 돼요? 이 그래프 그리면 그래프를 그리면 봐봐. 이렇게는 그려져. 근데 여기가 2분의 7이래. 그럼 딱 빈둥하게 여기랑 여기가 딱 똑같이 끊길 거야. 여기가 n이 얼마일 때? 3일 때고 여기가 n이 4일 때라는 거야. 이렇게 끊긴다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n이 2일 때, 여기가 5일 때 이런 식으로. 대칭.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 둘 값은 여기가 최소야. 여기가 최소. 2분의 7은 n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일단 요 얘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항 AN에서 SN을 구하잖아요. 근데 이게 역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저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SN을 알아. 그럼 내가 SN을 알 때 첫 번째 항은 S1이죠. n에다 1 넣으면 돼요. 두 번째 AN이 SN에서 SN-1를 빼면 돼. 대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들아, 서술형에 또 이거 안 쓰면 감점이에요. 이번에도 이거 안 써서 감점 많이 당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잖아. 진수 조건 안 쓰면 또 감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평소 때 써야 돼. 평소 때 안 쓰는데 시험 가서 쓰겠냐고요? 안 되지. 평소 때 잘 쓰다가 시험 가서 못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평소 때 써야 시험 가서 쓰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 이게 뭐예요? 얘는 첫 번째부터 n항까지야. 얘는 첫 번째부터 n-1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 합이었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합으로 뺐다고요. 그러니까 얘만 남은 거잖아. 근데 2개 이상 있어야 뺄 거 아니야. 그 얘기라고요. 이걸 기억해달라는 거죠. 돼요? 그럼 여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6개만 얘기하고요. 생각보다 많이 뭐야? 선생님이 방금 여기서 얘기했잖아. 여기가 이렇게 2차식인데 여기 C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라고. 저게 왜 그런 거죠? 보세요. 물론 이렇게 나왔으니까인 거죠. 내가 간단한 걸 하나 해볼게. 책에 있는 거 풀어주죠.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유형14가 이 최대최소예요. 여기 했던 이 최대최소 유형14. 그 다음에 절대값이 있는 득차수의 합. 이것도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음수가 어수도 양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6번이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야. 뒤집어서 더 한다는 게 도형과 등차수의 합이라는 게 약간 이런 형태의 패턴입니다.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네, 18번이요. 유형 18번. 여기요. 거기 보면 참고에 SN이 AN의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가 있는데 C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내가 1296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직접 한번 해보자고요. 자,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SN인데 SN이 이거예요.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 안 써있잖아, 근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A1이랑 A7을 구해달래요. 바로 구할 수도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내가 아는 공식이군 하고 풀면 큰일 나는 게 첫 번째 항이 이거 1이면 이거 1 더하기 1 빼기 1이라서 1이 있어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일반항 AN이 내가 방금 얘기했죠. SN에서 SN-을 뺄 거라고 적으라고 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S1을 적으시면 더 좋고요. 자, 여기서 계산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되죠. 빼기 1에서 n-1을 제곱 플러스 n-1 빼기 1을 뺀 거야. 1이 지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1이 지워진다는 사실.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요. 요거랑 요거를 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우는 거죠. 뺄 거 빼요. 지워졌네? 그럼 2N.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선생님 그럼 일반항 AN이요 2N이에요 라고 쓰면 감점. 답을 안 맞게 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1이야. AN이 2N이야. 언제부터?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근데 봐봐.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얘를 지우잖아. 만약에 문제를 SN을 N 제곱 플러스 N으로 바꾸잖아? 그럼 첫 번째 항이 S1이니까 2가 맞아. 그런 다음에 여기랑 식이 똑같아. 왜? 얘에서 얘 뺀 거잖아. 지금. 여기 1이 어차피 사라졌다니까. 돼요? 어차피 1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 일반항 AN 구할 때 SN 빼기 SN-1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풀이 과정이 얘랑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서 얘 뺀 거랑 이거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기 일반항이 그냥 2N인 거예요. 왜? 여기 1로도 2가 나오니까. 되세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C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서 C가 0이면 처음부터 등차. C가 0이 아니면 첫 항은 따로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책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또 나오거든. 나중에 시그마 가서도 뭐 합을 계산할 때 시그마 가서 합을 계산할 때 SN을 이렇게 준 다음에 시그마를 다시 돌리면 보통 우리가 얘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첫 번째 항은 따로 넣어주고 뒤에부터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이게 더럽고. 근데 여기서 아예 기억을 잘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예기 기억해 주시고, 이거는 등차에서만 결정된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유예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풀면 아마 등비일 거고, 그 앞에 절대값 하나 풀어볼까요, 우리? 1283번 볼까요? 1283번. 여기를 지울게요. 최대치수는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방법이 맞나, 어떤 방법이 맞나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절대값 있는 문제 하나 풀게요. 뭐가 있냐면, 니네가 쉬운 거 풀어. 아니다. 뭐지? 그렇게 어렵지 않네. 1284번을 풀게요, 선생님이. 위에 건 본인들이 푸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3이고요. 봐봐, 이렇게 주잖아.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다? 그랬더니 얘가 3이래. 얘가 공차란 얘기죠. 일반항 an이 이거예요. 4면 마이너스 46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야. 절대값이야. 어디까지 더해야 되냐면 30까지. 다 쓸 거야? 다 쓰는 건 좀. 그러니까 일단 결국은 이거잖아요. 넣었어. 그래, 여기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40. 뭐 이렇게. 몇 개는 적어보자고요. 마이너스 37. 이렇게 갈 거야. 그
그다음에 30을 집어넣으면 60에서 아니 90에서 뺀 거니까 44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게 어디예요? 뭐야?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더하면 안 되네? 안 되죠. 큰일 나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게 어디예요? 0에 가까운 데가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풀 때는 항상 얘가 0에 가까운 값을 찾으세요. 그래서 3n-46이 0이 되는 데를 찾자고요. 그러면 3n이 46일 거고 여기가 n이 15.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a의 15를 구해요. 그럼 마이너스 1입니다. a의 16을 구해요. 그럼 얼마예요? 2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죠. 맨 앞에는 이렇게 43, 40. 그래서 1까지. 그 다음에 2, 5,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딱 공평하게 여기 15개, 여기 15개죠. 맞잖아요? 여기가 15항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힘들게 푸지 말라 그랬다. 2분의 15개,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2분의 15개,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절대값 형태의 문제들도 잘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힘들면 터프는 조금 나중에 푸시고 기본적인 거, 베이직, 그러니까 유형, 베이직, 노말까지 먼저 푸세요. 전체 유형적으로. 그래야 나중에 또 안 까먹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번 남은 시간 동안에 풀어보세요. 안 되는 건 중간에 질문하셔도 됩니다.